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표 기출 40제를 함께 풀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1번입니다. 폭력을 설명한 학자의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번, 푸코의 분노. 스포츠 현장에서 인간 내면의 분노로 시작된 폭력은 전용되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보기 2번,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율과 권력. 스포츠계에서 위계적 권력 관계는 폭력으로 변질되어 표출된다. 보기 3번, 홉스의 악의 평범성. 폭력이 관행화된 스포츠계에서는 폭력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진다. 보기 4번, 지라르의 모방적 경쟁. 자신이 닮고자 하는 운동 선수를 모방하게 되듯이 인간 폭력의 원인을 공격 본능이 아닌 모방적 경쟁 관계에서 찾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보기를 조금 보면서 수정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코는 분노가 아니라 규율과 권력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사회에서 개인 통제를 위해 규율과 감시를 통해 권력이 작동되거나 일상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훈육하는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규율과 권력이 아니라 분노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정의로운 분노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에 타당한 이유로 발생하며 적절한 대상과 정도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홉스는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사회 계약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기적이기에 평화와 안전을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와 권력을 형성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학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한나 아렌트입니다. 네, 악의 평범성은 평범한 사람도 명령에 복종하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용도 같아요. 폭력이 관행화된 스포츠계에서 폭력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진다라는 것도 같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라르의 모방적 경쟁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입니다. 도핑 검사에서 선수의 역할 및 책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1번, 시료 채취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번, 의료진에게 운동선수임을 고지해야 한다. 3번,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도핑 방지 기구에 협력해야 한다. 4번,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어 사용한 물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선수는 자신이 복용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반도핑기구가 정한 규정 중에 하나로서요. 선수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약물이라 할지라도 그 약물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겠죠.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맞추라고 낸 문제입니다. 문제 33번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 선수의 유전자 도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선수의 신체를 실험 대상화하여 기계나 물질로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니은 유전자 조작 인간과 자연적 인간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디귿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고 존엄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리을 선수를 우생학적 계량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전자 도핑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해서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과 그 반대하는 이유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부작용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또 윤리적인 문제 중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 또 이와 같이 스포츠의 가치 또한 훼손된다라고 보는 점,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 34번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적용되는 과학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보기 1번 유전자 치료를 통한 스포츠 수행력의 향상은 일종의 도핑에 해당한다. 2번 야구의 압축 배트, 최첨단 전신 수영복 등은 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3번 도핑 시스템은 선수의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태권도의 전자호구, 축구의 비디오 보조 심판은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너무 쉽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경기력 향상과 경기의 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술들은 스포츠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술이 특정 선수나 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압축 배트나 최첨단 전신 수영복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로서 과학 기술이 경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 35번입니다. 심판에게 요구되는 개인 윤리적 덕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보기 1번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2번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 3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과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 4번 성품이 고결하여 탐욕이 없고 심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스포츠에서 심판은 경기의 공정성과 규칙 준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심판에게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윤리적 덕목을 갖추는 것이 경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시된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심판이 지녀야 할 윤리적 덕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심판의 판정 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판 개인의 윤리적 자질은 개인의 판단력과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심판의 개인적인 윤리적 덕목에는 공정성, 정직성, 책임감, 중립성, 전문성, 신뢰성, 인내심, 자제력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36번입니다. 스포츠에서 심판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1번. 심판의 사회 윤리는 협회나 종목 단체의 도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번. 심판은 공정하고 엄격한 도덕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번. 심판의 개인 윤리는 청렴성, 투명성 등의 인격적 도덕성을 의미한다. 4번. 심판은 이익동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전력이 약한 팀에게 유리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문제도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은 스포츠 경기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선수와 관중에게 모두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기 운영을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심판 윤리적 책임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동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피터 싱어의 주장으로서 심판 윤리에서는 경기 규칙에 따라 판정이 내려져야 하며 이익동등 고려의 원칙은 사실 심판의 역할과는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정은 오히려 스포츠의 공정성과 경쟁의 균형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37번입니다.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정의의 유형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라우. 스포츠는 동등한 조건의 참가와 동일한 규칙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거든. 형린. 그런데 모든 것이 동등하지는 않아. 피겨스케이팅과 다이빙에서 높은 난이도의 연기를 펼친 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해. 이것도 정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각각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것은 어떠한 것이 될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좀 각각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평균적 정의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내용인데요. 이는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조건에 따라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분배적 원칙은 각자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어 대우하는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여도, 필요 또는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셨어요? 여기 절차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개념으로서 특정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보다 그 과정 자체가 공정했는지를 중요시 보는 정의 유형입니다. 문제 38번입니다.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스포츠에서의 정의는? 보기를 읽어볼게요. 정의는 공정과 준법을 요구한다. 모든 선수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 스포츠에서는 완전한 통제가 어려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공수교대, 전후반 진영교체, 홈 원정 경기, 출발 위치 제비뽑기 등을 한다. 1번 자연적 정의, 2번 평균적 정의, 3번 분배적 정의, 4번 절차적 정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바로 절차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개념으로서 특정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보다, 그죠? 앞서 그 과정의 자체가 공정했는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공수교대라든지 제비뽑기라든지 전후반 진영교체라든지 이러한 점이 절차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조건에 따라서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분배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대우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여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배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문제 39번입니다. 보기에 기역에서 디귿까지 해당하는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스포츠 조직에서 기역은 기업의 가치 경영을 넘어 정성적 규범 기준까지 확장된 스포츠 사회, 윤리적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윤리적 니은과 경영의 디귿이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스포츠 조직이나 기업의 운영에서 윤리적 경영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스포츠 조직의 핵심 윤리적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리 경영과 기업 윤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 관련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윤리 경영은 기업이나 조직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하는 반면에 기업 윤리는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와 책임에 대한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윤리는 조직 내부에서 직원 간의 관계, 비즈니스 운영, 그다음에 경영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천 의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설정한 윤리적 기준을 실제로 이행하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는 기업이 단순히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성은요, 기업이나 조직이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 활동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0번입니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가까이 읽어볼게요. 보기 1번,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2번,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번, 신고자 및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연계. 4번,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정답은요? 3번이 되겠죠. 네, 스포츠 윤리센터는 징계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또 통합신고 관리 시스템 운영, 스포츠 윤리 교육,
그다음에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 조사, 체육계 현장 점검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주로 조사, 징계, 예방교육, 신고 접수 및 처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라든지 법률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것은 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함께 문제를 푸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윤리 과목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간절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